현장 스튜디오에 우리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속보로 나온 내용도 저희가 잠시 뒤에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고, 이번에 체포됐던 상황을 시간순으로 좀 돌려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 체포 과정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강제 수사에 앞서서 임의 소환 조사를 기대했으나 마지막까지 임의 소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체포영장이 집행이라는 절차에 의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가 되는 모습이 국내뿐만 아니라 외신을 통해서도 생중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정사상 굉장히 아픈 역사가 또 중계됐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참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만큼 대통령이 수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부분을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무력 충돌이라든가 누군가 크게 다치거나 하는 소요 사태가 없었다는 점은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많이들 걱정했던 것은 이제 경호처 그리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그런 무력 충돌이 있을까였는데, 경호처가 1차 때와 달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변호사께서 어디 있다고 보세요? 네, 경호처가 내부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이고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집행 이후 지속적으로 법률가나 수사기관을 통해서 위법한 명령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처벌될 수 있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었고, 실제로 처벌의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경호처장이 강제 수사의 대상이 돼서 수사를 여러 번 받게 됐고, 그렇죠. 나아가서 차장도 체포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이게 공무집행 방해가 되고 본인들이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것이 범죄이고 불법일 수 있다라는 인식이 강화가 되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이제 선회가 됐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한마디로 사법 방해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위기의식이 고조됐기 때문에 오늘 별다른 충돌 없이 또는 임의로 이제 문이 열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오전 상황을 다시 되짚어 보자면 10시 33분에 영장 집행이 됐는데 그 이전에 윤 대통령 측에서 자발적으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지만 공수처는 이제 그 자발적인 출석에는 응하지 않고 영장을 집행을 했고, 또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들에 따르면은 영장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자 윤 대통령이 알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보도도 전해져 오고 있는데, 이 윤 대통령 역시 1차 집행 시도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조금 버티기 어렵겠구나, 조금 예상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1차, 2차, 3차 저지선이 모두 무너지고 목전까지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거부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이죠. 영장이 집행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다른 근거로서 이것을 저항하거나 저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또 만약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실제로 포승줄이나 수갑으로 무력으로 나가는 행위 자체는 정말 대통령으로서 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고 싶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가겠다라는 의사를 마지막에 표출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이것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하나의 절차이지 영장이 집행되지 않고 자진 출석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진 출석이라는 것은 영장 집행이 개시되기 전에 일정을 조율해서 수사기관과 원만하게 이제 출석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예정하는데, 지금은 이미 간접까지 영장이 제시된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에 의해서 신병이 확보됐다라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사 상황 저희가 조금 전에 또 속보로도 초반에 전해드렸지만 우선 오후 조사는 종료가 됐다라고 전해집니다. 그 뒤의 상황은 잠시 뒤에 얘기를 해보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11시 30분 정도부터 조사가 진행됐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 시간까지는 어떤 조사가 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일단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그 범죄의 동기로부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언제부터 계획했고 왜 계획했고 누구랑 모의했는지부터 질문이 나갔을 것이고요. 비상계엄 관련해서 포고령을 누구와 작성했고 이 수정 과정에서 어떤 의견들을 나눴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가장 큰 주요 행위 중에 하나는 국회와 선관위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경찰과
그 군을 동원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행위 하나를 알고 있었는가, 지시했는가, 그리고 동원했는가 이런 것들을 예. 질문으로서 이제 확인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이제 관련해서는 우리 이제 군과 관련해서 경찰과 관련해서 이미 이제 구속되거나 구속 기소된 사람들의 진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진술을 기초로 해서 이런 사실이 있었는가, 이런 행위가 있었는가, 이날 이 자리에 참석했는가, 이날 참석해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를 하나하나 물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지금까지 나왔던 그 여러 가지 진술들, 증언들 중에 예를 들면은 당시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사령관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뭐 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지시를 받았다라고 직접 증언을 한 그런 것들이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잖아요. 그럼 그런 내용들도 이제 실제로 이렇게 지시를 했느냐, 말을 했느냐 이렇게 좀 교차 확인을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진술, 공범의 유죄를 인정하는 자백 취지의 진술은 다른 공범에 굉장히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묻는 행위를 할 것이고요. 다른 객관적 증거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확인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지금 윤 대통령이 기다 아니다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자백 진술을 받아내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대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피의자에게 하나하나 진술을 물어보고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고 예. 설사 진술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에게 진술을 하고 방어를 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하나하나의 행위를 지적하면서 물어볼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서 이미 김용현 장관과 대통령 측 변호인 측에서 사령관들의 진술의 신빙성과 그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즉 지금 조사를 하겠지만 대부분 사령관들의 진술,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부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부인뿐만 아니라 아예 진술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혐의 등인데 저희가 지금 왼쪽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조사 내용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경위, 국회 봉쇄 시도, 주요 인물 체포 시도, 선관위 장악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전망인데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포고령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누구와 작성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포고령 내용 자체가 비상계엄의 핵심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국회 봉쇄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 포고령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지 예.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국회와 선관위라는 헌법기관을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했는가입니다. 그 기능을 무력화하는 시도 중에 뭐 하나는 여러 가지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서 출입을 막는다던가 중요 요인들을 이제 체포해서 불법 감금한다던가 이런 구체적인 어떤 지시를 한 바가 실제로 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과 상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무력적인 어떤 군력과 경찰력을 동원했을 때 어느 정도 부대를 어느 정도까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불법 체포 감금을 하기 위해서 준비 행위를 했는지 예.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여지가 있고요. 특히 이런 계엄 행위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불법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런 만큼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수립을 했고 이런 발언들을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물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이 대통령의 공소장과 거의 유사하게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공소장에 나와 있는 목차별로 하나하나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굉장히 조사할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금은 일단 조사를 잠시 중단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이건 좀 어떤 전략입니까? 이미 수사기관도 예정하고 있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내가 다퉈서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를 제시해서 무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예. 보통의 피의자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출하고 유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의견서나 관련된 변호인
어떤 변론 요지서로서 다투거든요. 그런데 현재 뭐 의견서나 변론 요지서가 제출된 바 전혀 없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체관계를 다투기에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진술을 예. 거부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기소된 이후에는 공소장을 열람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수사기관이 법원에 제출하는 증거 목록을 열람 복사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괜히 진술을 해서 모순되거나 불일치되는 진술을 남겨서 오히려 재판부한테 거짓말을 한다는 인식을 주기보다는 진술을 거부하고 차후에 법정에서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검사 측이 가지고 있는 수사 기록을 열람한 후에 본격적으로 사실관계를 어떻게 재해석해서 유리하게 주장할지를 변호인과 상의해서 정리된 발언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서는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윤 대통령 측에서 알지 못하고 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이것과 관련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판단과 나아가서는 공수처의 수사 주체성을 아예 부인하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 주장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불법 수사 주체하고는 수사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로 해석이 됩니다. 네. 앞서 변호사께서 조사해야 되는 내용도 좀 설명해 주셨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그런 것들 좀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 아무 말도 안 한다면 이 조사가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또 권리이기 때문에 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도 정상적인 절차고 적법 절차입니다. 다만 이제 피의자가 그에 대해서 자백하지 않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는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자백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진술을 묻고 답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시행했고 피의자 신문을 통해서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필요한 조사를 이행했다라는 적법 절차를 거치고 나서 결국은 이제 기소하는 것이 수사기관이 어떤 결론으로 기소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진술 거부를 예상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진술 없이도 상당한 증거가 확보됐고 공범들에 대해서 공범으로부터 취득한 증거들이 있어서 유죄를 증명하기에 족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소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조사도 계속 진행이 됐고 지금은 잠시 종료가 된 상태인데 처음에 조사를 준비할 때 영상 녹화 장치를 공수처에서 준비를 했다고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 영상 녹화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거부를 했다. 그래서 녹화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의자 측이 이렇게 뭐 거부하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피의자 수사 과정에서 영상 녹화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는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영상 녹화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는 진술의 임의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자백을 강요한다거나 강압 수사를 했다거나 수사기관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차후에 이제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에서요. 그러면 그 진술이 녹화된 영상을 틀면 논란이 전혀 없어지는 불식시키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진술의 임의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영상 녹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는 반복 진술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영상 녹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물어보고 답한 거 말고 법원에서도 또 재차 물어보고 답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아예 녹화하는 실효성이 있는데 이 관련된 규칙에는 수사기관이 필요하면 영상 녹화할 수 있다. 하지만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녹화에 동의를 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 했다. 이게 상황마다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윤 대통령은 녹화를 거부한 것은 어떤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알 수 없습니다만 보통 이제 내가 경찰에서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그 장면이 녹화되는 것을 나의 초상권 문제도 있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예.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가 이렇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공개되진 않지만 공개됨으로 인해서 나의 명예가 침해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상 녹화를 동의할지 말지는 뭐 선택이고 재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식사 이후에 7시 이후에 계속 조사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만 심야 조사는 미정이고 현 상황에서는 밤샘 조사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 공수처의 지금까지 나온 입장인데 앞으로 조사는 오늘 어떻게 진행된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심야 조사나 밤샘 조사가 필요하고 피의자 측에서 동의한다라고 한다면 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공수처가 만약에 진술 조사만으로 증거를 빨리 채워서 유죄의 어떤 구속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범죄의 소명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다른 여타의 증거만으로도 이 유죄의 어떤 소명이 됐다. 구속영장 발부까지의 범죄
범죄의 소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 지나치게 진술조사에 에너지를 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어차피 또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48시간이라는 시간이 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수사기간 10일 정도를 본인들이 계획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피의자가 피곤하고 동의하지 않는데 밤샘 조사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많은 국민들이 새벽부터 아침잠을 설쳤을 겁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매우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야간 조사를 동의할지도 뭐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오늘 조사가 언제 종료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에 시간이 48시간, 48시간 안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조사를 마친 뒤에 서울구치소로 이제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구치소로 가면 윤 대통령이 가면 이제 다시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보통은 이제 그 구치소에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에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소환해서 신병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공수처에 와서 조사받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해 조사가 내일 필요하다 또는 아니면 내일 휴식을 취해야 된다라는 건 전적으로 공수처의 결정인데 통상적으로는 48시간 안에 단기간이라도 빨리 수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가서 구치소에서 자고 그 다음날 다시 소환해서 다시 조사하는 것이 통상의 모습입니다. 네. 우리도 그 구치소로 이동한다, 서울 구치소로 이동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만 구치소 이동 여부를 알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공수처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뭐 조사 내용이 많아서라든지 혹은 일련의 이유로 그냥 공수처 청사에만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피의자 측에서 나는 여기서 퇴거하지 않고 여기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내일 다시 조사를 받겠다라는 것이 합의가 된다고 한다면 굳이 구치소까지 이동할 가능성도 굳이 이송할 필요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있고요. 특히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경호에 문제가 있어서 이동할 때마다 많은 인력들이 지금 동원이 돼야 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현직 대통령이라는 부분 조금 언급을 해주셔서 이것도 궁금한데 처음에 들어가서는 뭐 차장 검사가 처음에 투입이 됐다가 부장 검사로 바뀌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어떤 기준으로 좀 결정이 됩니까? 전적으로 수사기관의 지휘와 수사기관의 판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통령에 대해선 차장 검사, 부장 검사 이렇게 정해진 기준들은 없습니다. 다만 워낙에 방대한 수사이고 판단할 수 있는 쟁점이 많기 때문에 수사 주체 검사가 여러 명일 때는 구역을 나눠서 이 사실관계는 이 검사, 이 사실관 이렇게 좀 분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야 집중, 신속, 효율성이 이제 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한다. 또 검사도 일정 부분 수사하고 검토해서 또 준비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 한 명이 끝까지 가기보다는 여러 명이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가 이제 오후 7시 이후에도 계속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텐데 원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조사를 받으러 수사기관에 출석을 하든 체포가 돼서 오든 기관장과 이렇게 티타임을 갖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 티타임이 생략됐다고 해요. 이건 조사 내용이 워낙 분량이 많아서 생략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티타임과 관련해서 사실 국민들 사이에서도 분분합니다. 필요하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죠. 특혜 수사 논란도 있을 것이고 왜 일반 피의자들에게는 티타임이 없는데 고위직만 있느냐 이런 논란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지 않았을까도 싶지만 또 지금 상황은 원만하고 조율돼서 나오는 수사가 아니고 체포영장까지 집행이 될 정도로 1,000명, 2,000명이 동원되면서 더군다나 공수처 자체를 부정하면서 불법 수사라고 단정하는 피의자 측과 수사를 하는데 원만하게 TTM 하는 것도 사실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점이 고려돼서 티타임 없이 시작했다고 보이고요. 특히 10시 33분에 이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고 또 이동하면서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 만큼 빠르게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200쪽의 분량의 질문지를 갖고 있는 공수처. 그럼 공수처는 어떤 전략으로 이제 이 조사를
대응할까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거나 자백할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수사했던 여러 가지 압수수색했던 증거나 다른 공범들의 수사를 통해서 확인된 진술 조서 그리고 관련된 자들의 어떤 증인식 내용 그리고 관련된 확보된 물증 그리고 관련해서 국민들이 다 보다시피 그 당시에 군과 경찰이 동원된 CCTV나 이런 물증을 가지고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이제 정리하고 이것을 이제 기소하기까지 수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피의자 신문이라는 절차는 우리가 구속 수사를 앞두고 피의자 측의 수사를 통해서 진술을 확인하고 관련된 방어권을 보장하는 정도로 지금 활용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입에서 내가 뭐 계엄을 했고 이 내란을 자백했다라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현재까지 검찰과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증거로 검찰에서 기소해서 유죄를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증거를 확인하고 또 불일치되거나 모순되는 부분들을 대통령한테 확인하고 있다. 그런 절차로 해석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수처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오늘 체포가 되면서 육성을 이야기하는 육성으로 이야기하는 영상 메시지도 공개했고 그리고 페이스북 메시지도 공개를 했는데요.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였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지금 공수처 조사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페이스북 메시지를 내고 이런 건 어떤 의도라고 해석하십니까? 현재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사실은 윤 대통령이 가지는 책임감과 처벌의 위기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것이죠. 본인도 알 겁니다. 체포되면 구속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고 이것이 유죄가 나오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형하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보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지자들과 일부 본인들의 어떤 계엄의 정당성을 지금 믿어주는 사람들에게 이 입장을 다시 한번 설파함으로 인해서 정당성을 주장하고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어떤 정치적인 효과를 발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아가서 현재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언제나 수사기관에 참석할 때마다 절차 하나하나를 다투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음에도 이렇게 절차 문제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요인은 추후에 1심이든 헌재 결정이 나왔을 때 이 절차 자체, 이 결과에 불복하려는 시그널을 이미 만들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나마 또는 법률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투겠다. 그리고 비상계엄이라는 절차와 관련해서 지금 오늘 날짜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실체적 절차적 흠결이 있다라고 이제 국무총리께서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도 나는 정당했다라는 것을 설파함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보수 세력을 결집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페이스북 지금 보여드렸는데 사실 그 영상도 이제 체포가 되는 그 상황에서 공개가 좀 됐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바로 이 영상인데 여기서 좀 많은 이야기들을 윤석열 대통령 측이 했어요. 특히나 뭐 본인은 출석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고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출석하는 것이다라는 류의 표현들을 썼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스스로 출석을 선택했다라고 해석하기에는 국민들이 오전에 상황을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자진 출석의 의사가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오늘에 와서 자진 출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유혈 사태가 발생할 위기가 없었습니다. 1, 2, 3차 저지선 모두 다 평화롭게 해제가 됐고 별다른 무력 충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호처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저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협조했다라고 볼 상황에서 이런 무력 충돌의 위험성 때문에 출석했다기보다는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이 개시돼서 목전까지 오다 보니까 별다른 선택이 없이 집행에 응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있고요. 예. 일단 영상 중에는 좀 억울함을 호소한다거나 수사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수사의 불법성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하지만 불법에 의한 불법 이렇게 이제 대통령께서 단정적으로 수사를 불법적인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 자칫 너무나 이제 법을 집행하고 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가진 사람이 한쪽의 의견만을 가지고 너무나 불법이 명확하다라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사의 주체와 관련해서 체포영장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은 법원입니다. 예. 어느 누구도 아니고 대통령도 심판권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2명의 판사가 발부했고 그 이의 신청에 대해서 1명의 판사가 적법하다라고 판단했다면 예. 이 사법 질서를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한 이 법치주의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께서도 물론 불만도 있고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이걸 불법으로 단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최종적인 판단을 대통령 측에서 단정해버린다는 좀 어떻게 보면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지금 한 가지 더 궁금한 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영장 자체가 서부지법에 청구를 해서 나온 것이 이제 부당하다, 불법이다, 절차에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밝힌 바로는 체포 적부 심사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체포 영장 자체가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적부 심사는 하지 않는다.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체포영장의 불법을 다투는 불복 절차는 우리 헌법 질서에서 형법에서 체포 적부심만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권 내에서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선택하지 않는다. 그것이 좀 의아하다는 겁니다. 법치주의라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결정과 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절차 내에서 다툴 수 있는 불복 수단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절차를 이끌어가는 것이 통상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포 적부심은 하지 않고 다른 절차로 계속적으로 수사기관을 공격하면서 불법 체포 감금죄로 고발하겠다, 이런 조치를 한다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서부지방법원과 관련한 공수처법도 서울중앙 아예 관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 중앙지방법원에 관할을 하고, 다만 이런 여러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이 관할할 수 있는 관할 규정을 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부지방법원도 관할이 있다, 이런 해석은 도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이 아니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있다고 이것을 불법 체포영장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지 않을 수 있고요. 법적인 절차로 다퉈야 된다. 법률의 문제입니다.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법원에서 합법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법원의 판사가 숙고해서 합법이라고 이의 신청을 기각했는데 그것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행위 자체가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 동영상에서 출석이라고 말을 하지만 지금 조사 후에도 구치소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법적으로 단연 체포로 인정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공수처에서 10시 33분 체포영장 집행 완료했다라고 공지를 내렸죠. 예. 체포영장에 의한 집행이 완료된 것이고요. 보통 자진 출석하면요, 이 피의자가 나는 집으로 귀가하겠다라고 하면 귀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병 확보를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체포돼서 48시간 내에는 신병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공수처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집으로 관저로 가지 않고 지금 서울구치소로 구금되는 상황을 보더라도 임의 출석이 아니라 지금은 현재는 안타깝고 우리 역사상 굉장히 오점으로 남을 것 같지만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조사가 끝나면 이제 서울 구치소로 이동해서 구금을 하게 되는 상황인 건데, 일반적인 피의자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구치소에서 어떻게 대기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일반적인 피의자든 아니든 독방이냐 홍거 수용실이냐 상관없이 일단은 보통은 이제 밤에 들어가서 이제 뭐 일상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는 3평 남짓한 독방에서 이제 주무시고 정해진 식사를 하고 나오는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관련돼서 특별하게 일반 피의자와 대통령이 다른 절차를 거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경호상의 예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독방에 수용하는 것과 독방 주변에 사람들에 대한 출입을 제한한다거나 경호처 직원이 어떻게 보면 경호 목적으로 대기하는가, 그게 좀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경호처 직원들이 어떻게 예우를 하고 관련한 경호를 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치소 측과 협의가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협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정 부분 경호 목적으로 예외적인 일부의 배려는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일단 체포 기간이 48시간 동안에는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사실은 거의 유력하게 나와요. 다만 구속영장을 뭐 어디에 청구하느냐, 그리고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이기 때문에 뭐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쟁점이 되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구속영장 청구는 거의 명확한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이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신병 확보할 리는 만무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내란과 관련해서 중요 임무 종사자들 모두 예외 없이 지금 구속 기소되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한 명의 대령의 직급, 그러니까 훨씬 더 낮은 직급에 가담을 했던 햄버거집 해동에 참여했던 사람도 구속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는 거의 명확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수처에서 오늘 중앙이 아니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제시하는 것은 보통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런 설명을 거쳤는데 나아가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현재 피의자 측에서 중앙에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아니라 중앙으로 간다고 한다면 또 피의자 측 주장이 휘둘린다라는 말을 들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종전의 주장의 일관성, 공수처에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도 가날이 있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구속영장 청구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에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또 다투는 다른 절차들이 있습니다. 구속 적부심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구속 집행 정지도 있고 보석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행법이 예정한 절차를 선택할지 아니면 장외에서 또 불법 수사, 불법 구속을 주장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서울 서부지법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그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중앙지법에 청구를 하는 방안은 어려울까요? 뭐 중재안으로 선택해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기관이 수사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칼자루는 수사기관이 있는데 피의자가 여기저기 여기 해달라 저기 해달라 가나를 옮겨달라고 해서 이것을 받아들여지는 것이 또 좋은 선례이냐, 이런 고민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참 고민이 되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중앙이나 서부나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하는 판사들이 기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법을 공부하고 같은 선례에 따라서 영장 발부 여부를 고심해서 내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논란은 지나서 생각해보면 실질적인 차이도 없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으로 굉장히 절차적으로 낭비하면서 다투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다른 내란죄로 지금 구속되거나 수사된 사람들 예외 없이 중앙에서도 구속영장 발부받았거든요. 그럼 중앙을 간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으로 해석하기도 어렵고 서부에 간다고 무조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만큼 관할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우리 절차에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을 뭐 청구하면 말씀하신 대로 발부되거나 혹은 기각되거나 되겠죠.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그다음은 어떤 과정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라는 것은 구속 기간 동안 수사기관으로선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최대 20일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일 이내에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면 확보를 해서 이제 기소하는 것이고, 결국 기소해서 형사재판으로 내란죄와 직권남용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을 받는 절차들이 남아 있겠죠. 이미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실관계도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고 관련된 증거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에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현재 확보하지 못한 것은 비하폰의 내용, 윤 대통령의 개인 폰, 그리고 관저에서 압수수색이 거부돼서 확보하지 못했던 증거들, 그 정도를 확보하는 정도가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앞서 이 사건으로 이제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구속영장 심사, 그러니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을 하지 않아서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포기를 한 사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석동현 변호사는
영장 심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피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제 구속 영장이 청구가 돼서 청구가 유력한 상황이지만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윤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나요? 나올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차례 직접 나와서 구속영장에 대해서 다투겠다라는 의견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경호성의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헌재심판정에서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구체적인 답변에 대해서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입증 계획이 방대해서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아서 지난 기일에 제출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리된 답변이나 변론의 요지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예. 이것을 대통령 입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주장하는 것이 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고요. 구속된 대통령의 신분으로 외부에 이동하는 것이 또 지지자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정당성을 설파해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더 또 무거운 책임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내가 나가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나갈 것이지만 그렇지 않겠다. 그러면 또 변호인들만 참석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예. 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라는 게 뭐 도주나 증거 인멸 뭐 그런 부분을 또 평가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을 또 보게 될지 그리고 지금 이 사안으로 따져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지까지 여쭤보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가장 중요한 건 범죄가 소명됐는지 여부입니다. 예. 범죄의 소명 여부를 이제 판단할 건데 지금까지 내란죄 관련해서 공범으로 적시된 분들은 범죄의 소명이 됐다라고 판단이 됐고 중대한 범죄라는 판단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제시된다면 범죄의 소명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범죄의 소명이 이루어지면 워낙 법정형이 높은 죄이기 때문에 뭐 도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증거인멸 가능성은 현존하기 때문에 보통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체포 시한이 끝나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의 시나리오를 지금 가정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런 가운데 내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두 번째 정식 변론 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어제 열렸던 1차 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서 굉장히 신속하게 종료가 됐고 아무래도 지금 상황으로서는 내일 윤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헌법재판소에 참석하는 변호인단의 중요한 증거 계획과 변론 요지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관련해서 오는 날짜까지 방대한 양의 서면이나 입증 계획이나 증거 계획이 정리된 서면으로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가서 추상적이고 그냥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듯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리고 야당의 여러 가지 행포가 있었다라고 주장만으로 이 헌법재판소에 참석하는 의미가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어느 정도 쟁점이 정리되고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도 우리한테 유리하게 정리한 그 시점에 나가서 진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음에 오는 2차 변론기일에 그 피청구인 측에서 해야 되는 건 입증 계획이거든요. 증거 계획.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변호사들이 하는 것이지 그 피청구인 본인이 뭐 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하게 되고 이런 진술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내가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설파하고 의견 진술하는 것인데 보통은 최종 기일 즈음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헌재 탄핵 심판 진행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네, 내일 2차 기일입니다. 일단은 주요 쟁점 정리는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이고 증거 계획을 받았었죠. 지금 청구인 측에서 중요한 증인에 대해서 주장해서 군 인사들에 대한 중요 증인에 대해서 증인 채택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다음 기일까지 대통령 측 그러니까 피청구인 측의 증거 계획을 밝혀달라고 그리고 주요 요지에 대해선 서면으로 정리해달라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성명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심리가 내일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내일은 누구를 피청구인 측에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어떤 주장을 할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형사 절차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 심판이 별개의 절차이긴 하지만 어쨌든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건데 오늘 석동현 변호사는 쟁점들이 정리되면 윤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윤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 상태로 기소가 되든 아니면 불구속 기소가 되든 앞으로 헌재에
좀 출석을 할 가능성이 지금 예측하기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의 대통령들은 직접 출석하진 않았습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거나 의견서나 답변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파했으나 또 윤 대통령은 직접 나가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올 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처음부터 탄핵 심판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먼저 이 절차에 임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네. 나올 여지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신병 확보와 관련한 변수가 생긴 상황이다 보니 이제 구속된 상황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이걸 출석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가능한 한 내 입장을 피력하겠다라는 의지가 강력하다면 또 직접 출석할 수 있고 또 이제 경호상의 어떤 여러 가지가 조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금 아직 조사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 물론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조사 진행되는 상황과 헌재 상황은 또 두 개가 같이 가는 거기는 하지만 조금 더 다르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뭐 진술을 거부한다든지 이런 태도가 헌재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부분을 헌법 수호를 하는 의지가 미약하다, 약하다, 그런 의지가 없다라고 이제 탄핵 심판 사유에서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발부한 것인데 법원의 이런 권위를 떨어뜨리면서까지 영장에 응하지 않고 이렇게 무력 충돌의 위기까지 갔다는 점은 사법 방해 행위라든가 헌법 질서를 수호하지 않을 의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예. 특히 만약에 내란죄가 유죄로 입증이 된다면 보통 우리 이렇게 유죄로 입증이 되는 피고인들의 양형에서 반성하고 자백하는 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네. 현재의 모습은 다 부인하는 상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거든요. 물론 뭐 무죄 가능성도 우리가 상존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만큼 대통령으로서 책임감 있게 어떤 문제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이느냐 아니면 절차를 회피하느냐 이 부분은 탄핵 심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는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도 진행이 된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조사가 잠깐 멈춰 있지만 7시 이후에 계속 조사는 진행될 겁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7시 이제 이후에 밤샘 조사 진행될지까지는 모르지만 지금으로부터 지켜봐야 되는 오늘 남은 상황은 어떤 게 좀 있겠습니까? 네, 7시에 식사 이후에 이제 복귀를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9시, 10시, 11시까지는 조사하고 조서 열람의 시간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예. 굉장히 늦은 심야 시간에 이동을 해서 구치소에 갈지 아니면 공수처 내에 모종의 휴게실이나 주무실 수 있는 공간에서 이제 예. 묵을지가 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2차 소환 조사 시기가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진술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빠짐없이 준비된 진술을 다 마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축약된 형태로 조사를 할 것인가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구속 수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경호처장의 승낙 허가가 없어서 간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그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증거 방법을 새롭게 게시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들 잘 참고해서 저녁 진행되는 조사 내용도 저희 아나운서 TV에서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